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비욘드 코로나 8대 변화 중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디지털 예방의학 산업의 부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준 교훈 첫 번째예요. 정말 안 된 일이지만 이번에 60세 이상의 노인이 너무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도 거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그러면 앞으로 65세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65세 이상의 인구, 고령화 인구가 전 세계에 7억 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까지의 실버 산업, 다시 말하면 요양원에 간다든지 아니면 편안한 삶을 즐기는 노후가 아니고 새로운 실버 산업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 두 번째입니다. 또 기저질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망자의 원인을 차지했어요. 다시 말하면 만성적 지병이죠. 고혈압, 당뇨, 치매, 그리고 호흡계 심장질환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했어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성적 질병자들은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자가관리가 요구되고요. 또 내가 이러한 병에 안 걸려야 되겠다라는 욕구가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래 헬스케어 산업은 어떻게 새로운 수요의 시장이 열리겠습니까? 자, 미래 변화의 첫 번째입니다. 미래 변화는 진단의 민주화를 통해서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병원은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을 병원에 오게 되면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처방, 치료를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욕구는 무엇이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만성질환에 안 걸려야 되겠다. 노인들은 선제적으로 내가 면역력을 가져야 있냐 없냐라는 걸 측정하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하는 이런 수요가 증폭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IoT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즉 사람을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기능성 음료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걸린 사람은 그것을 낮추기 위한 웰빙을 한다든지 스포츠를 한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예방활동이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두 번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미 전 변화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질환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하나는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엄지 관절염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VDT 증후군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재택근무나 이런 원격 근무를 많이 하게 되면 운동 부족이 일어나죠. 또 앉아서 많이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비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 도구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또 운동량이 저하되고 불면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따라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나타나고요. 재택근무나 위성근무를 통하게 되면 고립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세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요, 헬스케어에 최우선 적용이 될 거예요. 특히 이 원격 진료가 아닌 원격 진단이죠.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진단을 도와주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와주는 이러한 도구들이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백신을 빨리 개발한다든지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앞으로 많이 발전을 할 거예요. 이번 코로나에서 백신을 추천하고 또 그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불면증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저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IoT 도구들이 많이 증대할 거예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은 금년도 세스에서 나온 불면증 치료를 도와주는 침대라든지 아니면 헤어셋이라든지 아니면 아기 침낭이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과 결합한 IoT들에 의해서 자기 질병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헬스케어 시장이 열리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래 네 번째는 어떤 걸까요? 이제 헬스케어는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건강을 다양한 도구, 병원에서도 측정하고 뭐 손목시계로도 측정하고 헤어셋으로 측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형 서비스도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은 개인뿐만 아니고 발전을 해서 패밀리를 묶어주는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방의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섭생이에요. 다양한 음식을 잘 섭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족의 식사의 방법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플랫폼들이 더 발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욕구에 의해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그 중에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이라는 비즈니스가 우세하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헬스케어 제품들이 출현되고 급진적인 이런 인공지능에 관련 기술들이 또 IoT 기술들이 복합돼서 발전이 되고 파괴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가상 건강의 비즈니스 모델들은요, 이제 상시 점검과 예방 가이드를 제공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싼 값으로 자기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해주고요. IoT 기기들이 서로 간에 통합 관리해 줄 수 있고 건강 데이터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로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 수명이 0.5년 이상 더 증대될 걸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원격 진료 안 되고 있죠. 2012년에 영국이 열었고 2014년에 싱가포르를 열어서 그 이후에 말레이시아라든지 중국까지 다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시장으로 가지 못한다 하는 욕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격 진료 시장은요, 의사와 병원과 충돌하는 시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시장입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어떤 욕구가 나온다 그랬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병원에 안 가게 해주는 산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격 진료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일자리 충돌로 인해서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못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격 진료를 말고 원격 진단 시장을 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의사들이 의사 수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원격 진료 시장을 열어줘서 원격 진료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원격 진단까지 연결하는 분야부터 우선 열어서 이러한 새로운 수요에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 의사들이 함께 뭉쳐서 세계로 나가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신산업을 잡는 방법이 되겠죠. 디지털 예방의학의 산업 부상으로 보는 미래 유레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코로나19는 노인 또는 기저질환 환자들의 사망으로 인해서 건강을 상시적으로 예방해야 되겠구나. 나의 면역력을 계속적으로 높여야 되겠구나 라는 욕구를 증대시켰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접촉 문화, 언택트 문화는 앞으로 VDT 증후군 또는 비만 당뇨 등 직업병을 더욱 확산시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예방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예방의학이 널리 퍼지게 될 거고요. 이 증폭되는 헬스케어 미래시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8개의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뭐 정확한 예측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약간 오류가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뭘까요? 비욘드 코로나, 다시 말하면 코로나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뒷걸음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아서 더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이번 동영상이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